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EC2와 RDS를 통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설명할 전다음입니다. 저는 AWS RDS 데이터베이스와 EC2 인스턴스 생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인텔리제이와 EC2 RDS를 연결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AWS 계정을 생성하고 이 루트 계정 밑에 IAM 유저를 생성해서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텔리제이를 설치하고 git 배쉬를 설치해주는 게 더 따라오기에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EC2란 AWS에서 제공하는 관련 클라우드 기반 가상 서버 서비스고요. 온디맨스 방식으로 서버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양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트래픽 증가, 오토 스케일링으로 서버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성으로 사용량 기반 과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호스팅을 하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RDS란 AWS에서 제공하는 관련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MySQL이랑 PostgreSQL 등 다양한 엔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 백업 및 복구를 하고, 그리고 스토리지와 성능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고, 장애 시 자동 복구가 가능한 고가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효율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고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고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사례를 접속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루트 사용자로 접속을 했고요. 그래서 AWS 메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EC2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런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래서 런치 인스턴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고 되고, 이렇게 퀵스타트로 아마존 리눅스 64비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EC2를 접속하기 위해서 일종의 키가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페어 네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네임, 그리고 SSH, 이거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게 해줘야지 로컬 파일에서 제대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고 런치 인스턴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거를 한번 보고 알려드릴게요. 저는 eCommand Backend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ID, 그리고 이제 각종 주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할 때 좀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시큐리티입니다. 이제 이 시큐리티에 이제 제가 인바운드 룰, 아웃바운드 룰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어떠한 포트에서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IP에서든지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제 로컬 컴퓨터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제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들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MySQL에 있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EC2를 이제 접속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저희가 키페어를 생성을 했는데, 그때 그 키페어를 이제 로컬로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키페어에 대한 그 경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제 EC2 유저, 그리고 뒤에 있는 이 IP 주소, 여기에 여기 이제 보이시죠? Public IPv4 address,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RD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한번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해보겠습니다. 저는 스탠다드에다가 MySQL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프리티어. 저는 이제 많은 데이터베이스 어떤 고도화된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구축하고 이제 간단한 SQL문을 이제 작동하는 걸 했기 때문에 프리티어로도 충분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거는 마스터 유저네임,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매니지드, 그리고 패스워드,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토 제너레이티드 패스워드 해서 자동 생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큰 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낮은 사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퍼블릭 액세스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저는 예스를 해줬는데, 왜냐면은 이게 제 로컬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려면은 이게 허가된 사용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예스를 눌러줘야지 다른 사용자들이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아까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이거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엔드 포인트고 포트 넘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시큐리티 그룹 룰스가 중요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IP4B 그리고 IPv6 여기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허용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설정을 해주시면은 보안상에는 이제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프로젝트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한번 더 봐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제 코드 파일인데 이제 이렇게 파일들이 있고 이 중에서 백엔드에서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RDS랑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아까 보이던 엔드 포인트고 요 부분이 포트 넘버, 그리고 요거는 제가 MySQL에서 생성을 한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생성한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밑에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EC2로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MySQL을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아까 요 부분이 이제 그 요거죠. 이거 엔드 포인트고 요게 포트 넘버 그리고 요게 유저 네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속을 해주시면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시 접속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MySQL에 제대로 접속이 됐고요. 여기에서 저는 기존에 만들었던 커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how tables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SQL 쿼리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resources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주로 쓰던 다른 것들로는 이제 S3 같은 게 있습니다. S3의 경우에는 일종의 정적인 파일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담아 놓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각종 사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URL 주소를 이제 하나씩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S3 URL이 있고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붙이면은 이제 그게 되고요. 이거를 하실 때에도 이제 그 권한에 대해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